먼저 조건부 확률부터 수업합니다. 화면이 먼저 조건부 확률이 뭔지는 개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조건부 확률은 무엇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무엇 할 확률, 이거는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 하에서 A라는 사건은 이미 발생했어. 그 상황 하에서의 B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체 모든 경우의 숫자 중에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A라는 상황이 발생한 걸 전제로 한 상황 속에서 A라는 상황이 발생한 상황 하에서 B라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어서 이렇게 계산할 계획입니다. A라는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B라는 상황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자 분모를 NS로 표본의 개수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게 해주면 NS로 나누게 하면 이게 확률인가요? 내가 분자 분모를 NS로 나누겠습니다. S는 표본 공간이고요. 전 사건의 경우 수로 나누겠습니다. 이게 개념입니다. 근데 아직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주머니 속에 당첨제비가 7개 있고요. 꽝이 3개 있습니다. 이런 제비가 있는데 제비 뽑기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번에 하나씩만 꺼내겠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갑, 을 두 사람이 있고요. A라는 사건은 갑이 당첨되는 사건입니다. B라고 하는 사건은 을이 당첨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과 을이 동시에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는 게 아니고 갑과 을이 동시에 손을 넣으면 정전기 때문에 찌릿찌릿 하거든요. 한 사람당 한 번씩만 넣겠습니다. 갑, 을의 순서로만 손을 넣을 생각입니다. 갑이 먼저 손을 넣고 다음에 을이 손을 넣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냥 PA라고 쓴다면 PA의 값은 갑이 당첨될 확률이네요. 그럼 갑이 당첨될 확률은 뭐죠? 10분의 7. PB라고 쓴다면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을이 그냥 처음에 갑이 먼저 손 넣지 않고 을이 지금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당첨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손을 집어넣어서 당첨될 확률의 값은 동일하게 10분의 7입니다. 하지만 PBA라고 쓴다면 PBA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갑이란 놈이 손을 넣어서 이 순서대로 갑이라는 놈이 손을 넣어서 당첨된 게 이미 발생한 상황이야. 이미 갑은 당첨됐어. 그리고 갑은 지금은 이 순서대로 비복원 추출을 하려고 하거든. 비복원 추출은 뭐냐면 갑이 손을 넣어서 당첨 제비를 뽑았으면 그 제비를 복구시키지 않고 을은 9개 중에 뽑는 상황이야 이제. 그럼 이 상황은 갑이 당첨된 걸 전제로 한 상황 하에서 을이 당첨된 확률이겠네. 그럼 뭐겠어 확률이? 9분의 6이겠죠? 이거 당첨된 거 하나 빠졌으니까. 요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A가 당첨되지. A가 당첨되지 않고 꽝을 뽑았다는 얘기잖아. A라는 사람이 꽝을 하나 뽑아서 꽝 하나 제거된 거잖아. 꽝 하나가 제거된 상황 하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이죠. 그럼 확률이 뭐예요? 아직까지 전혀 문제 없죠? 네. 그러면 이건 뭘까요?
A도 당첨되고 이건 A도 당첨되고 B도 당첨될 확률이죠. 근데 A도 당첨되고 B도 당첨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값 다음에 을이 뽑다 보니까 A가 당첨되는 건 P이죠. 네. 근데 B도 당첨돼야 되잖아. 두 번째 뽑는 B도. 근데 두 번째 뽑는 B가 당첨되는 거는 A란 놈이 당첨된 상황 하에서 B가 당첨되는 거잖아. 네. 맞나요? 이게 A도 당첨되고 B도 당첨되는 거야. 네. 그러면 PA의 값은 10분의 7이었고 PA바 B의 값은 9분의 6이었나요? 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러면 A는 당첨되지 않고 그리고 B가 당첨되는 거는 뭐라고요? 먼저 A가 당첨되지 않은 거지. 네. 그리고 다음은 A가 당첨되지 않는 걸 전제로 한 상황 하에서 B가 당첨될 확률을 곱해야 돼. 그럼 A가 당첨되지 않을 확률의 값은 뭐야? A가 당첨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B가 당첨될 확률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표현한 모든 것들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과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전부 다 매칭돼서 이해됐나요? 네. 네. 그 중에 요 녀석이 이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완벽하게 된 거네? 근데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문제를 겪을 거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제에 나와 있는 서술이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건지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건지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건지 엄청 헷갈려. 문제에서 뭐라고 말로 씨부리거든? 근데 씨부린 표현이 B를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A라는 상황이 발생한 걸 전제로 한 상황 하에서 B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A도 당첨되고 그리고 B도 당첨된 걸 구하라고 하는 건지 말로 써있는 거를 뭘 구하는지를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이제 이게 문제거든? 단 이게 헷갈리는 일이 있으면 안 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는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이 원칙적인 이 공식 자체가 헷갈리면 안 돼. 그런데 상황이 또 달라져.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거거든? 똑같이 값 다음이 을이 뽑는 건 마찬가지로 뽑을 거야. 근데 지금은 복원 추출을 할 거야. 즉 값이 처음에 당첨 제비를 뽑아도 그 뽑은 제비를 다시 복구시켜 놓을 거야. 을이 값이 처음에 당첨되지 않았어도 그 꽝인 제비를 다시 복구시켜 놓을 거야.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PA의 값은 처음에 값이 손을 넣어가지고 당첨된 확률이니까 10분의 7일 거고 PB의 값도 처음에 을이 손을 넣어가지고 뽑아서 당첨될 확률 값은 10분의 7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PB바 A의 값은 값이 당첨된 상황 하에 을이 당첨될 확률이잖아. 네. 그런데 값이라는 놈이 먼저 당첨된 게 전제로 됐을 때 값은 당첨됐어 이미. 그런데 그 제비를 집어넣었어. 집어넣은 상황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 PB바 A의 여집합은 뭐겠어? 10분의 7. 지금은 PA 요집합 B를 구할 생각이야. A도 당첨되고 그리고 B도 당첨될 확률을 쓰려고 해.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 A가 당첨될 확률은 그냥 P이겠지. 그 다음은 A가 당첨된 상황 하에서 B가 당첨될 확률이죠. 근데 이건 여전히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7이라고 PA 여집합 교집합 B의 값은 앞에 건 A가 당첨되지 않은 거고 뒤에 거는 A가 당첨되지 않은 걸 전제로 했을 때 값이 당첨되지 않은 걸 전제로 했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이야. 이것도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7인가요? 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이해됐어 니네? 이해됐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점검 좀 해보려고 해 지금. 뭘 점검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복원 추출일 때와 비복원 추출일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먼저 비복원을 했다고 한다면
P, B바 A의 값이랑 PB의 값은 같아 달라? 이건 달라. A란 놈이 먼저 손을 집어넣어서 당첨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은 을이 최초에 그냥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과는 달라질 거야. 얘는 같지 않을 거야. 앞에 있는 조건방률의 값은 9분의 6인데 PB의 값은 10분의 7이니까 같지 않습니다. 반면에 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 P, B바 A의 값, A란 놈이 처음에 당첨되고 나서 을이 당첨된 확률의 값은 A란 놈이 당첨됐든 말든 이게 성립해? 심지어 이것도 성립해? 갑이란 놈이 꽝이 나왔어도 성립해? 다 똑같은 거 맞아? 네. 그럼 이걸 우리말로 얘기해볼게. 갑이란 놈이 미리 당첨된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을이 당첨된 확률이 최초의 을이 당첨된 확률과 비교해 봤을 때 변함이 없어. 아, 이건 변함이 있는 거네. 네. 다른 거네. 이러면은 갑이란 놈이 먼저 손을 넣어서 뽑는 상황이 B란 놈이 당첨될 확률에 영향을 끼친 거네. 네. 반면에 뒤에 거는 갑이란 놈이 처음에 당첨되든 갑이란 놈이 꽝이 나오든 당첨되든 말든 을이 당첨될 확률에 영향을 안 끼친 거네. 네. 그때 이 상황을 영향을 안 끼쳤으면은 A와 B, A, B 두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두 사건은 독립사건. 하지만 이거는 A라는 갑이 먼저 당첨되는 상황이 을이 당첨되는 거에 영향을 끼친 거잖아. 그럼 영향을 끼치는 이 상황은 종속사건이라고 얘기할 거야. 지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야. 독립이냐, 종속이냐, 배반이냐. 근데 배반은 앞에서 배웠어. 덧셈 정리해서. 배반은 두 사건이 공통되는 게 없는 거.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발생한 사건이 다음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 먼저 발생한 사건이 다음 사건에 영향을 끼치면 종속사건.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이런 수식을 보면은 당연히 종속사건인 걸 알게 되거든? 이런 수식을 만나면 당연히 독립인 걸 알게 돼. 그래서 문제가 이런 수식을 가지고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분하세요라고 출제하지 않아.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P A 교집합 B라는 녀석의 값을 여기 보면 P A 교집합 B의 값을 P 곱하기 P B바 A라고 썼니? 근데 이 녀석의 값을 쌤이 P 곱하기 PB라고 쓰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P B바 A의 값을 PB라고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P B바 A의 값은 PB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P B바 A의 값을 P B라고 쓰는 건 불가능하겠네. 이런 거 맞나요? 반면에 독립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원래는 P A 교집합 B의 값은 P A 곱하기 P B바 A로 계산해야 되는데 조건방률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값 대신에 PB라고 쓰는 게 가능해? 네. 똑같으니까 P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으면 이건 독립사건인 거네. 시험 문제는 이 위의 수식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애들이 알아본단 말이야. 알아보니까 알아보는 게 싫어. 그래서 시험 문제는 독립종속의 문제는 싹 다 이 녀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기 원해. 종속사건이었을 때는 이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사건, 독립사건이었을 때는 이게 등호가 성립했을 때 독립사건이라고 할 거야. 무조건 여기다 대입해서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해야 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너무 쉽게 알아보니까 약간 바꾼 식에다가 야, 이 식만 가지고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독립종속으로 해석하는 건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기억한 놈만 푸세요라는 문제 장르로 만드는 거야. 근데 위에 있는 수식 가지고 밑에 걸 판단하게끔 한다면 그거는 공부 못한 애들도 다 풀걸?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종속. 이건 영향을 안 끼쳤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독립. 이건 계산서가 다 할 거라서 네모로 문제를 풀게끔 유도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는
합집합 확률의 값을 구했던 게 확률의 덧셈 정리인 것 같거든? PA의 값하고 PB의 값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방법을 구했던 것 같거든? 더하기 빼기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덧셈 정리입니다. 단 어떨 때는 빼기가 없다고요? 네, 배반 사건이었을 때 A 교집합 B가 공사건, 배반 사건이었을 때는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PA 교집합 B를 하는 거잖아. PA 교집합 B를 구할 때는 원래는 PA 곱하기 PB바이로 풀어야 돼. 그죠? 또한 PA바 B의 값은 뭐겠어? 이거는 B라는 사건이 발생한 걸 전제로 했을 때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겠죠. 그러면 분모의 값에는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값이 분모에 있어야 되고 분자의 값에는 A, B 모두 발생하는 사건이 분자에 있어야 돼. 그렇다면 이때는 PA 교집합 B의 값은 PB 곱하기 PA바 B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맞나요? 네. 근데 원래는 여기 사용된 연산이 곱하기니 지금? 네. 얘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르긴 해요. 종속사건이면 무조건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종속사건이면 무조건 여기다 대입해야 돼. 하지만 독립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 이유가 없지. 네. A하고 B가 독립사건이라고 한다면 교집합 확률의 값은 PA 곱하기 PB로만 풀 수 있다고요? 독립사건이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한 걸 전제로 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한 확률 자체가 PB인 거지. 마찬가지 독립사건이라면 B라는 상황이 발생한 걸 전제로 했을 때 A라는 사건이 발생한 확률이 PA일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나는 이해시켰어. 그치? 니네 다 이해돼. 이제 고비는 여기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고비는 어디가 고비냐면 이제 우리가 실은 경우의 수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따위들을 배웠단 말이야. 근데 말로 나와 있는 설명들, 상황이 설명된 것들을 이 네 개 중에 뭘로 풀어야 될지가 경우의 수에는 이제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지금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말이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건지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건지 이 두 개가 엄청 헷갈려. 또 헷갈리는 건 뭐가 헷갈리냐면 A라는 상황도 발생하고 B라는 상황도 발생하는 걸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A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 하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건지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가 엄청 헷갈려. 그러니까 말로 써있는 표현을 잘 읽고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정형화돼 있어. 그러니까 수시간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걸 풀어야지 저렇게 나와 있으면 저걸 풀어야지를 결국은 내가 선생님이 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설명을 백날 해봤자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느껴야 돼. 그 시점은 약 150문제에서 200문제 풀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는 다 했습니다. 여기 조건방률 설명해 드렸고요. 확률의 곱셈 정리 설명해 드렸고요. 바로 문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PA 규집합 B가 주어져 있고 조건방률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린 조건방률 공식을 압니다. 얘가 분모해가 이 짝대기 뒤에 있는 거. A 사건이 발생한 걸 전제로 했을 때 B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이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4분의 3이라고요? 어떤 새끼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0.75래요. 소수로 쓰고 싶다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PB분의 두 개 모두에 공통되는 사건이라고요? 이 확률이 뭐라고요?
분의 3. 아직까지는 참 쉽네요. 근데 이거는 아예 값을 이런 주어진 수식으로 주어진 것들의 값을 준 다음에 풀려고 하는 거잖아. 공식의 숫자만 대입하는 거잖아. 말로 주어진 게 어려워. 말로 주어진 게. PA의 값은 3분의 1이고 PB의 값은 4분의 1인데 조건몽일의 값은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교집합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이 녀석하고 누굴 매칭해야 되지? 앞에 있는 PB를 매칭해야 돼? PA를 매칭해야 돼? 네, 이 PA를 매칭해야 돼요. A도 발생하고 B도 발생하는 거는 먼저 A가 발생하는 값은 이거고 B가 발생하는 확률의 값은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걸 전제로 한 상황 하에서 B가 발생하는 확률인 거죠? 네. 그래서 앞에 거는 3분의 1, 뒤에 거는 2분의 1, 6분의 1입니다. PA바 B를 구하라는데? PA바 B의 값은 어떻게 하라고? B분의 PA 교집합. 근데 A 교집합 B가 어딨어? 방금 구했어? PB의 값은 4분의 1이고 교집합의 값은 6분의 1이라고요? 3분의 2인가? 네. 자, 다음 예제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예제 문제에서는 아직도 그냥 대충 공식에다만 대입해서 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PA하고 PB 값이 주어져 있고 합집합의 여집합을 준 건가? 그럼 합집합 확률 값이 누구죠? 0.7. 그럼 교집합 확률 값은 누구예요?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게 같아야 되니까 덧셈 정리를 하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B by A가 궁금합니다. P분의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0.3분의 0.2 맞나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PA 교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조건방률을 또 이걸 조건방률로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문제가 구하는 조건방률 자체가 A의 여집합, 바 B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분모는 PB의 여집합이고요. 분자는 P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겠죠? B의 여집합은 PB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PB의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이거 두 개 더한 게 20분의 13? 그럼 이거 두 개 더해도 20분의 13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20분의 8? 그럼 20분의 5. 약분하지 말자. 그럼 PB의 여집합은 20분의 15. 합집합이 필요하구만. 합집합이 20분의 12? 그럼 합집합 여집합 20분의 8? 그래서 15분의 8이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로 주어져 있는 걸 통해서 조건방률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표로 주어져 있을 때는 이게 제일 쉬운 문제야. 애들은 시험 나오면 많이 틀리는 편이긴 한데 왜 틀리는지는 원인을 모르겠어요. 보통 눈깔이 삐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은. 자, 눈만 뜨고 있으면 전교 꼴등도 맞히는 문제인데 틀린 애들은 중간중간 있는 것 같아요. 60명의 성별이 남자, 여자 60명, A학급, B학급 합쳐서 60명. 그런데 두 학급의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자였을 때 누군가 한 명을 뽑았는데 여자였을 때 그 학생이 A학급 학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누군가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여자인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여자인 학생이 A학급의 학생의 확률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야. 이게 먼저 뽑는 사람이 여자인 걸 전제로 했을 때 여자를 뽑은 건 이미 전제가 돼 있어. 그 여자를 뽑힌 게 전제로 돼 있을 때 그 학생이 A학급의 여학생의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여자일 확률의 값이 분모고 여자이면서 동시에 A학급인 게 분자인 거죠. 그런데 확률로 풀 이유가 없잖아. 분모에는 다 전체 집합의 경우의 수가 분모에 있을 거라서 경우의 수로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이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 전체 집합의 개수로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을 확률로 표현했잖아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자인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 A학급인 여자, 그래서 여자인 숫자가 29명, 그 중에 A학급이면서 여자인 건 14명, 이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B학급 학생을 뽑았어. B학급 학생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남자일 확률값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B학급 애새끼들 중에서 남자이면서 B인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25분의 10이란 얘기인가? 이해되신 거 맞죠? 졸라 쉬워. 여자인 걸 전제로 했을 때 B학급인 거 답이 뭐라는 얘기예요? 29분의 10. 눈깔만 이상하지 않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이 표현, 근데 이 표현이 누군가 한 명을 뽑았을 때 여학생을 뽑는 이 상황은 이거는 이 상황 하에서 풀란 조건에 해당하는 녀석이야. 이런 조건이 있었을 때만 확률을 구하세요. 이건 조건이 맞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었을 때 문제를 푸세요. 그런데 단순하게 뭐뭐 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뭐뭐 했을 때는 표현이 조건이지 않은 표현이 있어. 뭐뭐 했을 때가 조건인 경우가 있고 뭐뭐 했을 때까지의 표현이 조건이 아닐 때가 있어. 지금은 누군가를 뽑았는데 그 누군가 뽑은 사람이 여자를 꼭 뽑아야 되는 거고 여자를 뽑는 거는 이건 조건이야. 그런데 순수하게 그냥 설명만 나와 있을 때가 있거든. 어떤 전제되는 조건이 아니고 그냥 상황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는 게 있을 때가 있어. 그 조건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그걸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건이 맞나?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한 명이 A형이었을 때 이건 조건이 맞아. 전제되는 조건은 무조건 A형을 뽑는 게 조건이 미리 전제되어 있는 조건이야. 그 다음도 누군가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남자인 상황도 이것도 조건이 맞아. 이것도 다 조건부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될 때는 조건이 아닌데 조건이라고 인식해서 잘못 푸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장의 시사회 당첨권을 포함해서 10장의 경품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그러니까 4장은 당첨이고 나머지 6개가 꽝인가 보죠? 갑을 두 사람이 이 순서대로 경품권 한 장씩 뽑을 건데 갑과 을이 모두 시사회 당첨권에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갑이 당첨된 사건은 A사건, 을이 당첨된 사건은 B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녀석의 값은 갑도 당첨되고 그리고 을도 당첨될 확률 값이 필요합니다. 둘 다 동시에 당첨되는 거는 A도 당첨되고 B가 당첨되는 거는 갑 다음에 을이 꼭 뽑기 때문에 갑이 당첨되는 걸 전제로 한 상황에서 을이 당첨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복원인가요? 비복원인가요? 비복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풀 수는 없습니다. 독립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먼저 당첨될 확률값은? 근데 A라는 놈이 당첨된 걸 뽑아갔어. 당첨권 가져갔어. 하나를. 나중에 을이 당첨될 확률은? 약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수능 시험도 그렇고 수리논술 시험도 그렇고 조건법률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실은 정해져 있거든. 먼저 내용 정리부터 할게요. 매우 중요한 조건법률 파트에서 매우 중요한 녀석이고요. 수능 시험도 수리논술 시험도 문제는 확률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조건법률 파트 중에 지금 설명한 파트가 매우 중요하게 출제하는 파트입니다. 학교 시험도 반드시 이 내용으로 출제합니다. 자,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거는 조건법률을 구하고는 싶거든.
조건 확률을 구하고는 싶은데 원래 공식은 PA분의 PA 교집합인가? 근데 집합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전체 집합 표본관이 있는데 그 속에 A 사건도 있고 B 사건도 있을 거야. 그러면 먼저 PB 바 A라고 하는 개념은 PB라는 개념과 약간 다르거든? PB라는 개념은 전체 집합 속에 들어있는 B의 개수를 구하는 게 PB야. 하지만 조건 확률의 값은 PA분의 PA 교집합 B니 이 녀석은 NA분의 NA 교집합 B인가요? 그러면 PB의 값하고 PB바의 가장 큰 차이는 PB의 값은 전체 중에 들어있는 B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조건 확률 값은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A라고 하는 녀석 속에 들어있는 B만 얘기해. 조건 확률의 개념은 A 속에만 들어있는 B를 얘기하는 거거든. 납득하신 거 맞나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두 개가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 니들 지금 내가 지금 말한 거 이해된 거 맞아? 네. 자, 그런데 이 조건 확률의 값이 분자의 값을 내비두고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A란 집합 자체는 B 속에 들어있는 A도 있고 B의 바깥에 있는 A를 합쳐가지고 A인 거잖아. 네. 그래서 분모 있는 PA 값 대신에 B 속에 들어있는 A와 B의 바깥에 들어있는 A로 합쳐서 A를 결정할 수도 있어. 요 분모의 값 이렇게 바꾼 게 충분히 납득되셨나요? 네. 근데 시험 문제는 조건 확률 값을 구할 때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하는 편이야. 수능 시험에도 학교 시험에도 수리논술 시험에도 딱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야. 매우 중요해. 이 형태로 문제를 푸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이걸 구하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땐 또 이걸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만약 이걸 구하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잖아. 만약에 문제 질문 이것만 구하라고 한다면 A 속에 들어있는 B와 A의 바깥에 들어있는 B를 합쳐가지고 구할 거 아니야? 어떤 문제는 그냥 이렇게만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이 분수 형태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근데 말로 서술된 표현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어려운 점이야. 말로 써 있는 거를 도대체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건지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건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 이제.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헷갈리지만 헷갈리는 단계까지를 넘어설 정도로 많이 풀면 안 헷갈려. 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건 지금 다 이해된 거 맞아? 맞죠? 예. 네. 왜? 내가 잘 설명하니까. 자, 설명은 잘했어. 자, 우리가 대가리가 오작동나지 않게끔 꼼꼼하게 잘 천천히 잘 해봅시다. 흰색 공이 5개 있고 검은색이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과 을 두 사람이 이 순서대로 공을 하나씩 꺼낼 계획인데 을이 검은색 공을 꺼낼 확률값이 필요해. 자, 그러면 여기도 뭐뭐 할 때라고 써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뭐뭐 할 때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갑과 을 두 사람이 이 순서대로 공을 하나씩 뽑긴 뽑는데 갑이 검은색을 뽑았다. 뭐 을이 검은색을 뽑았다.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건 그냥 상황에 대한 설명만 한 것 같아 이거는. 여기는 이 말은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건 확률이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갑과 을 순서대로 뽑는데 갑 다음에 을이 뽑긴 하는데 그냥 을이 검은색을 꺼냈으면 좋겠어.
을이 검은색을 꺼내는 거 그냥 B라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려고 해. 여기까지 된 거 맞죠? 네. 그럼 조건부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둘 중에 하나야. A라는 놈이 검은색을 뽑은 다음에 을이 검은색을 뽑을 수도 있고 A라는 놈이 검은색을 뽑지 못한 다음에 을이 검은색을 뽑을 수도 있어. 그럼 먼저 A라는 놈이 검은색을 뽑을 확률은 비보건 추출입니다. 그럼 나중에 을이 검은색을 뽑을 확률은 뭐지? 8분의 3, 갑이 흰색을 뽑았어. 9분의 5, 을이 검은색 뽑았어. 2분의 1. 8분의 3은 2분의 1. 아, 2분의 1? 예, 네. 근데 미리 약분함 있잖아. 사수가 더 불편해질걸? 그래요. 그러네요, 지금. 이건 못하겠는데? 맞냐? 그래서 문제가 이건지 구분하는 능력치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때라는 말 앞에 써있는 녀석의 값이 조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해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겁만 줬지 실은 아주 우습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A 구슬에는 흰색이 3개 들어있고요. B 구슬 속에는 A 주머니에는 흰색이 3개, 검은색이 4개. B 속에는 흰색이 4개, 검은색이 2개 있습니다. 지금은 A, B 2개의 주머니 중에 하나의 주머니를 택해가지고 2개의 구슬을 꺼내는 작업을 할 건데 흰색 1개하고 검은색 하나가 나온 상황이 전제돼 있을 때 이건 조건이 아니야. 조건. 네, 이거는 조건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이 나왔으면은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를 꺼낸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 이건 조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였을 확률값을 보라고 합니다. 먼저 전제되는 건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나오는 상황 하에 유독 그게 A 속에서 나온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식을 쓰면 어려워. 언어적으로 이해한 것만 가지고 풀어야 돼. 자, 선생님이 언어적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자, 분모의 값에는 뭘 쓰려고 하냐면 분모는 조건에 해당하는 게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를 꺼내는 거잖아. 네. 근데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를 꺼내는 거는 2분의 1 확률로 A 주머니를 선택했어. A 주머니를 선택했을 때는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나오려면은 A 주머니 속에는 7개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흰색 3개 중에 하나 뽑고 검은색 4개 중에 하나 뽑은 게 A 주머니를 선택하고 그 속에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꺼낸 거지. 네. 말된 거 맞나요? 근데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꺼내는 거는 2분의 1 확률로 B 주머니를 선택한 다음에 B 주머니 속에서 6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4개의 흰색 중에 하나를 꺼내고 2개의 검은색 중에 하나를 꺼내도 얘도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꺼낸 거죠. 이거 2개를 합치면 A가 됐든 B가 됐든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꺼낸 상황이죠. 그 상황 하에서 택한 주머니가 A였을 확률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둘 중에 앞에 걸 쓰라고 합니다. 지금 쌤이 한 건 뭘 한 거냐면 이걸 한 겁니다. 쌤은. 아, 여기다 알파벳 A, B라고 쓰면 좀 헷갈릴까봐 무섭다. 내가 흰색, 검은색인 상황이 흰색, 검은색인 상황이 C사건이라고 합시다. 흰색, 검은색인 게 C사건. 그리고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인 사건은 D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A 주머니에서 흰색, 검은색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B 주머니에서 흰색, 검은색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 납득되시나요? 예.
그 중에 유독 A 주머니에서 흰색 검은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모 두 개 합친 게 뭐야? 그게 PC야? 네. 그럼 상황은 한 개씩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나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나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게 유독 A 주머니였을 때 확률인가요? 근데 이 문자로 된 수식을 이걸 쓰는 순간 불편해져. 그냥 언어적으로 소화하고 바로 푸는 게 최선이야.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나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A에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나왔을 수도 있고 B에서 검은색 흰색 하나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유독 A에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앞에 걸 분자에 쓰세요. 이렇게 숫자로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 말 지금 이해하신 거 맞나요? 네. 이거를 참고 선생님이 너희 나이 때는 누가 나한테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나는 이걸 수식으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줄 알았어. 그래서 모든 문제를 너는 A 사건, 너는 B 사건, 그래서 수식으로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수식이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 숫자로 풀었단 말이야. 나는 한참 시간에 수백 문제를 푼 다음에 그때서 이제 알게 됐어. 내가 병신 삽질하고 있었구나. 이딴 건 필요 없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 그런데 나중에 수리논술 시험 볼 때는 수식을 완벽하게 써야 돼. 이게 당락을 좌우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 풀 때는 그냥 숫자만 가지고 풀 겁니다. 자, 산수해 보겠습니다. 2분의 1은 다 없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에 게 21분의 12? 뒤에 게 15분의 8? 분자의 값은 21분의 10인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네. 그럼 분자 보면 몇 배? 약분하자. 이 약분하면 누구야? 7, 4. 뒤에 건 약분 안 되냐? 105를 곱해야 돼, 105? 네. 105 곱했더니 앞에 건 60, 뒤에 건 56? 분자에는 60? 그럼 116분의 60? 또 약분이 돼? 4로? 4, 2, 8, 4, 9, 36?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자, 어떻게 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수식을 어떤 의미를 가지도 설명해 드렸지만 수식은 사용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나 기똥차게 공부했을 것 같은데 선생들이 수업을 못했어. 근데 지금만 가지고 모자른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모자른 것 같아서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축구팀이 이번 시즌에 A구장에서 전체 경기의 20%를 치르는데 80%는 딴 데서 치른다고? 근데 이 축구팀의 A구장에서의 승률은 70%, 타 구장의 승률은 30%입니다. 이번 시즌에 한 경기에서 이 팀이 승리했을 때 이건 조건이 맞아 아니야? 조건 맞아? 조건.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데 승리한 거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이건 조건이 맞는 것 같아. 그때 이 경기를 한 곳이 승리한 장소가 A구장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은 A구장에서 승리했을 수도 있고 다른 구장에서 승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 승리를 했으면 좋겠는 게 분모고요. 분자는 유독 A구장에서 승리한 게 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5분의 1 확률로 A구장에서 승리할 확률의 값은 10분의 7인가요? 그 다음은 5분의 4의 확률로 타 구장에서 승리할 확률의 값은 10분의 3인가요? 네. 그럼 부모는 어느 구장이 됐든 승리할 확률인 거죠? 그 둘 중에 앞에 걸 분자에 쓰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풀었던 이 문제가 조건법률에서 제일 중요한 축에 속합니다.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 파트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P, B라고 한 녀석과 P,
B와 A가 같지 않다면 그냥 순수하게 B라는 사건이 발생한 확률과 A라는 상황이 발생한 상황 하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한 확률이 같지 않다면 A라는 사건이 사전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이므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무슨 사건? 종속사건. 이거 영향을 끼친 사건, 종속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다 대입해서 종속사건인지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다 대입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교집합 확률의 값이 PA 곱하기 PB가 성립하지 않으면 우린 종속사건이라고 답할 겁니다. 두 번째, PB의 값이랑 B바 A의 값이랑 PB바 A 여집합이 다 똑같으면 A라는 사건이 사전에 발생하든 말든 B의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얘기이므로 사전에 발생하는 A라는 사건과 A 여사건이 B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A하고 B는 독립사건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여기다 대입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여기다 대입합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독립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네. 자, 첫 번째 문제.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해보세요. 교집 확률이 있습니다. 이 값이 지금 P 곱하기 PB랑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P 곱하기 PB랑 같아요, 달라요? 네, 두 개 곱하는 세 값이 0.1인가? 네. 그래서 종속이라고요? 네. 지금은 두 개 곱하는 세 값이 같아요? 네. 이번엔 독립인가요? 네. AB는 독립이래. AB가 독립이었을 때 PB가 3분의 1, 2분의 1인 거 알고 있다면 첫 번째 값은 누구인가요? 3분의 1. 네. B라는 사건이 A라는 사건에 영향을 안 끼쳤다는 얘기죠. 안 끼쳤기 때문에 이건 그냥 A가 발생할 확률과 똑같다고요? 자, PB바 A는 누군가요? 2분의 1. 네, A라는 사건에 영향을 안 끼쳤을 겁니다. 교집 확률 값은 누구라는 얘기죠? 2분의 1. 네, 두 개만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이니까요. 자, 그런데 내용 정리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자, 독립종속이었을 때 명제가 하나 외워야 될 명제가 하나 있거든? 항상 성립하는 참인 명제를 외워야 되겠죠? 내가 참이라고 얘기할 건 뭘 얘기할 거냐면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사건이라고 한다면 A, B에 관련된 모든 녀석은 싹 다 독립입니다. A라는 녀석과 B의 여사건, A의 여사건하고 A 여사건하고 B의 여사건들은 싸그리 다 독립입니다.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누가 독립이 됐든 나머지 세 개는 다 독립입니다. 이 명제는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AB가 독립이라고 한다면은 PA 교집합 B의 값은 P 곱하기 PB는 성립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AB가 독립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으면? 네. 선생님 지금 이거 증명하는 중이거든? 이게 지금 성립할 건데 PA 교집합 B 여집합도 확인해 볼까? P의 A 교집합 B 여집합은 A 빼기 B냐? 네. A 빼기 B의 값 우리 어떻게 빼? A 빼기 B는 PA에서 교집합을 제거한 게 A 빼기 B야? 근데 뒤에 있는 녀석 A 교집합 B가 독립이기 때문에 P 곱하기 PB라고요? 그럼 P로 묶어 쓸 수 있나요?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이 P, B의 여집합인가? 따라서 이 교집합의 값을 두 개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A와 B의 여집합은 A 사건과 B 여사건은 독립이라고요? 그럼 두 번째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 두 번째 건 증명 안 할 거고요. 세 번째 거 증명하려고 합니다.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는 성립하는 녀석인데 이번에는 PA 여사건과 PB의 여사건 이것들 계산해 보려고요. 이게 합집합이 여집합인가? 합집합이 여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확률 1에서 합집합을 제거한 녀석일 테고요. 합집합 자체가 PA 플러스 PB 빼기 교집합인가요? 그 교집합만 쌤이 PA 곱하기 PB라고 써도 이해되시죠? 그럼 이 녀석의 값이 인수분해가 되는 건가? 1-PB PA 곱하기 1-PB인가요? 따라서 PA 여사건, PB 여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교집합의 값이 곱하기로 표현되기 때문에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독립인 걸 증명했네요. 되신 거 맞나요? 네. 증명하세요라고 하는 문제도 증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명제는 A와 B가 독립이라고만 주면 너희들은 이런 문제 싹 다 답할 수 있습니다. A와 B가 독립이면 P, A의 값이 3분의 1이었을 때 P, A와 B의 여사건이 누굴까요? PA. 네. A, B가 독립이면 A하고 B 여사건도 독립이기 때문에 B의 여사건도 A한테 영향을 안 끼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P일 수밖에 없죠. 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럼 P, A 여사건 바 B는 뭘까요? PA 여사건. 네, B라는 사건이 A, B가 독립이면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일 거고 이건 3분의 2인가요? 자, 방금 했던 건 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 머리가 선생님이 A하고 B가 독립이면 A, B에 관련된 모든 건 자동 다 독립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말이 기억나 나중에. A, B가 독립이면 A, B가 붙어있는 뭐 C가 달려있든 말든 무조건 독립이야. 그건 기억이 나는데 이제 틀리는 파트가 어디서부터 틀리냐면 야! 종속이면은 A 사건하고 B 사건이 종속 사건이면 A하고 B는 배반이니? 뭐 A, B가 배반이면 A, B는 독립이니? 독립과 종속은 두 개의 개념이 맞물려 돌아가는 개념이야. 독립과 종속은 영향을 끼치냐? 끼치지 않냐의 차이인 거잖아. 근데 독립 종속이라는 개념하고 배반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야. 배반은 두 사건이 공통되는 게 있냐 없냐잖아. 공통되는 게 있다 없다가 독립 종속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거든. 독립 종속이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인데 배반이라는 개념은 전혀 별도의 개념이야. 근데 문제의 질문이 종속이면 배반이냐? 뭐 배반이면 종속이냐? 아니면 독립이면 배반이냐? 배반이면 독립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 그건 나올 때마다 맞는지 아닌지를 너희가 계산을 해봐야 돼. 매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건 암기사항이 아니야, 이거는. 이건 공식이 아니야. 매번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책에는 그 생각하는 것 중에 딱 몇 가지만 예시하는 것 같거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PA는 빵이 아니고 PB의 값도 빵이 아닌 걸 전제하고 있거든? PA가 빵이 될 수 있고 PB가 빵이 될 수 있으면 또 상황이 다를 건데, PA 값이나 PB 값이 양수인 상황 하에서는 첫 번째 배반 사건이면은 종속이라고 하는 걸 증명했다고 하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우리 책에서는 PA의 값도 양수값이고 PB의 값도 양수값이었을 때, 나 고사에 까먹었다. AB가 너희도
AB가 배반이면 AB가 종속이냐고? A하고 B라는 사건이 배반 사건일 때 A하고 B라는 녀석의 값이 종속 사건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보세요. 기억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겠네.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의 확률의 값이 빵인가요? 근데 종속 사건이 되려면 PA 교집합 B의 값은 P 곱하기 PB가 성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좌변값은 빵이라며. 우변값은 양수야? 그러면 이거 성립 안 하는 거 맞아? 네.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인 명제인 거네. 이런 거 맞나요? 두 번째 질문이 독립이면은 배반이라고 얘기했네? 이번에는 A하고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독립이었을 때 A하고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배반인지를 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A하고 B라는 녀석이 독립이기 때문에 PA 교집합 B라는 녀석의 값은 P 곱하기 PB라는 얘기고 배반이 되려면 PA 교집합 B의 값은 빵이어야 돼요? 근데 A하고 PA하고 PB의 값은 둘 다 양수값이야? 네. 그럼 얘도 자동 양수값이야? 그럼 절대로 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다 배웠습니다.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안타까운 일은 어떤 게 안타깝냐면 독립종속을 따지세요 라고 할 때 무엇을 이용해서 독립종속을 따질지 잊어버려. 그래서 제일 멍청한 애들이 배우고 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나서 푸는 애들이 제일 멍청한 애들이거든.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독립종속인지를 여부를 따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따질 거는 PA 교집합 B라고 하는 녀석과 PA 곱하기 PB가 등호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두 번째 것도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따지려면 이걸 따지는 거죠? 세 번째 것도 독립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이걸 따질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잊어버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교집 확률값을 구하라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가 짝수인 사건이 A 사건. PA의 값은 3분의 1.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2분의 1.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2분의 1.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3분의 1.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A 교집합 B면은 3 이하의 짝수? 3 이하의 짝수에 나온 확률은? 네, 하나밖에 없네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중속. 짝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거? 6분의 1? 이건 동화 성립하나요? 네. 그래서 3 이하면서 3의 배수인 거? 6분의 1. 얘도 독립인가요? 네. 항상 여기다 대입해서 풀 겁니다. 같은지 다른지. 그런데 나중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쉬운데 세상에. 자,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사건이었을 때 교집합 확률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천천히 설명하고 있나? 나 오늘 수업 시간에 너희들한테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해 버리려고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속도가 좋은 것 같다고요? A, B가 독립사건이었을 때 P, B의 여집합은 3분의 2이고 PB의 값은 3분의 1입니다. 합집합의 값이 9분의 5입니다. 교집합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P 값을 몰라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PA의 값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5가 누구란 얘기예요? PA 더하기 PB 빼기 교집합인가? 예. 독립이니까 두 개 곱했나요? 그럼 난 답으로 3분의 x가 답인가요? x만 구하면 되네요. 3분의 2x가 9분의 내가 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x의 값은 누구라고요? 3분의 1. 그러니까 답은 9분의 1이라고요? 1차 방정식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독립사건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가 충분히 독립인 걸 납득할 수 있습니다. 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나약하거나 병약해서 옆에 사람이 졸라 잘 뛰면 갑자기 위축돼가지고 못 뛰고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원래 자기 페이스대로만 갑니다. 자기 능력치만큼을 발휘합니다. 옆에 사람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동요받지 않습니다. 자, A하고 B라는 두 사람이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할 확률 값은 0.8과 0.6입니다. A, B 모두 완주할 확률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A가 완주할 확률도 A가 완주하는 사건이 A 사건, B라는 사람이 완주하는 사건은 B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 자체가 A도 완주하고 그리고 B도 완주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 이 사건은 문제 어디에도 독립이라는 말은 써있지 않지만 A라는 놈이 잘 뛰든 말든 B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걸 전제로 하겠죠? 그래서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곱해서 구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0.48인가요? A는 완주하고 B는 완주하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0.8 곱하기 0.4. 적어도 한 명이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사건으로 풀란 얘기군요.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한다는 말에 반대되는 경우는 둘 다 완주 못할. 그럼 이래서 둘 다 완주 못할 확률 값인 0. 이건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읽기만 해도 독립인자인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독립 시행률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이 3개가 있고요. 3개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고 한다면 모두 앞면일 확률 값이 뭐죠? 앞면이 2개고 뒷면이 하나인 사건의 확률이 뭐죠? (8분의 3) 앞면이 하나고 뒷면이 2개인 사건이 확률이 뭐죠? 8분의 4. 뒷면만 3번인 거네. 8분의 1. 동전을 3개 동시에 던지는 거랑 동전을 3개 동시에 던지는 거랑 동전을 한 개씩 3번 던지는 상황은 확률이 똑같을까? 다를까? 예를 들어서 동전을 3개 동시에 던졌을 때는 3개 중에 앞면이 하나인 거. 그 확률값이 왜 8분의 3이야? 동시에 던진. 3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8분의 1 아니야 그냥? 1번 동전이 앞면 나오는 거랑 2번 동전이 앞면 나오는 다른 거 아닐까요? 전체 모든 경우의 숫자가 2 곱하기 2 곱하기야? 총 8가지가 가능해? 네. 야, 그 뭐 이상하지 않냐? 동전 3개는 사물이어서 사물은 다 생김새가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은 거 3개 던지는 거 아닌가? 동전을 3개 던지는 행위는 동전을 연도가 다른 동전 또는 액면가가 다른 동전
세 개를 서로 다른 동전을 던진 거야, 지금. 서로 같은 동전을 던지진 않아. 같은 동전을 던지면 경우의 수가 확률의 값이 8분의 3이 나올 수가 없어. 왜? 동전 세 개가 구분이 안 되니까. 8분의 3이 나오는 거는 서로 다른 동전 세 개를 던진 거야, 지금. 서로 다른 동전 세 개를 던지면 두 가지 경우 중에 세 개 중에 하나가 암면이 나오는 거로 세 가지인 거죠. 이 동전 세 개는 서로 다른 동전이야, 지금. 하지만 처음에 하나를 던지고 똑같은 동전 한 개를 세 번 던질 거야. 세 번 던지면 처음에 던진 게 암면이 나오냐, 두 번째 던진 게 암면이 나오냐, 세 번째 던진 게 암면이 나오냐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오겠지. 암면이 한 번 나오는 상황이. 그러면 서로 다른 동전 세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건 사건과 서로 같은 하나의 동전을 세 번 던진 상황은 확률의 값이 동일할 거야. 말이 되시나요? 그러면 동전이 앞면이 한 번이고 뒷면이 두 번 나올 확률 값은 하나하나의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 값은 2분의 1인가? 하나하나의 동전이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냐? 네. 그런데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네. 이것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인가요? 이것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일걸? 이거 3개 더해가지고 8분의 1인 거잖아.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요. 세 번 중에 한 번만 앞면이 나왔어. 2분의 1로 한 번이 앞면이 나왔고 2분의 1로 두 번이 뒷면이 나왔어 라고 하려고. 어차피 이 녀석의 값은 8분의 3일 거니까.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윷놀이 좀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게 배라고 얘기하나? 이걸 등이라고 얘기하나? 네. 몰라. 근데 이쪽이 더 길이가 길고 이쪽이 길이가 더 짧아서 쌤은 이게 나올 확률값은 3분의 2, 이게 나올 확률값을 3분의 1이라고 해볼게. 우리가 독에 걸린 모를 모르면은 쌤은 그것까지 가르쳐 드릴 수도 없어요. 자, 혹시 모르는 거 아니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야? 도. 이게 동가요? 배가 하나 있으면 동가요? 네. 맞아. 맞죠? 네. 네. 동서 말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에. 자, 이 녀석이 돈데 도가 나올 확률값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4, 1, 네 번 중에 한 번이 3분의 2의 확률로 배가 한 보이고 개. 3분의 1, 3분의 1 확률로 3승. 네, 세 번 등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수를 낱개로 한 번씩 네 번 던진 거야. 네 번 중에 한 번만 배가 나올 확률. 그렇다면 어떤 A라는 사건이 R번 발생했으면 좋겠거든? 총 N번 중에 N번 중에 A라는 사건이 P의 확률로 R번 발생했으면 좋겠어. Q의 값은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야. 그럼 총 N번 중에 어떤 사건이 R번 발생했으면 좋겠는데 P의 확률로는 R번 발생했으면 좋겠고 Q의 확률로는 N-R번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 번 시행 중에 A라는 사건이 처음에 한 번 시행했을 때 A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고가 두 번째 시행했을 때 A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야.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확률 값들은 P나 Q의 값들이랑 곱하기만 했던 거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이걸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계산한 것들이고요.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10C3 2분의 1에 3승 뒷면도 2분의 1인가? 그럼 얘는 10C3은 120 2의 10승은 1024예요? 약분은 못하겠습니다. 한 개 동전을 5번 던질 겁니다. 3의 배수는 이 3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의 배수가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 나올 확률의 값은? 2분의 1, 아니 6분의 1, 아니 3분의 1. 네, 3분의 1이죠. 36 2개죠. 3분의 1이죠. 3의 배수가 나오면 확률의 값은 3분의 1입니다. 5번 중에 3번은 3분의 1 확률로 3번이 3의 배수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2번은 3분의 1 확률로 3의 배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모의 값은 3의 5승? 분자의 값은 10 곱하기 4. 약분 안 되네요, 이거는. 이해된 거 맞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문제를 가봤습니다. 내가 확률 같은 거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 이거를? 랩하듯이 빨리 했으면 금방 끝났을 건데. 안 해야겠다. 아니요, 수학원 끝낼 수 있어요. 삼각함수인데. 네, 삼각함수. 와.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의 값이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4발 쏘겠습니다. 4번의 기회가 있고요. 3발 이상을 명중한다는 말은 3발 명중하거나 또는 4발 명중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는 4발 중에 3발이 4분의 3의 확률로 3발은 명중하고 4분의 1 확률로 한 발은 불발인 거, 명중시키지 못하는 거, 또는 4발 중에 4발이 4분의 3의 확률로 4발 다 명중하는 거. 그럼 이건 4분의 1의 빵승이라고 해야 되겠네. 확률 계산해버리려고요. 4가 4개 있나? 앞에 건 4 곱하기 27인가요? 뒤에 건 1 곱하기 81인가요? 네. 더 이상 못해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적어도 한 발이 명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니까 6건입니다. 6건이 누구죠? 하나도 못 맞추고. 그럼 4발 중에 빵발이 4분의 3의 확률로 빵발을 맞추고요. 4분의 1의 확률로 4발 다 못 맞춘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256분의 1.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빨간색 구슬이 1개, 노란색 구슬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구슬을 꺼내서 빨간색 구슬이 나오면 한 개 동전을 4번 던지고요. 노란색 구슬이 나오면 한 개 동전을 3번 던지겠습니다. 이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하나, 노란색 3개가 있는데 임의로 구슬을 하나만 꺼내? 먼저 빨간색 구슬이 나왔습니다. 그 확률이 뭐죠? 4분의 1의 확률로 빨간색이 나왔다고 한다면 몇 번 던져? 4번. 4번 중에 몇 번이 4번 중에 2번이 앞면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앞면 2번, 뒷면 2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노란색이 나왔다고 한다면 4분의 3. 4번 3으로 노란색이 나왔다고 한다면 던질 수 있는 기회는 3번입니다. 3번 중에 2번이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2번, 뒷면 1번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자, 산수했더니 얘가 6이잖아. 그럼 32분의 3인가? 두 번째 녀석의 값은 32분의 9. 32분의 12. 8분의 3. 여기까지 하면 끝났을 것 같은데? 또 있네. 업이라고 업? 뭐 업할 게 뭐가 있다고 여기서 업을 해? 수직선 위에 원점이 P점에 놓여져, 원점에 P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소수가 나오면은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소수가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일 겁니다. 5번 던졌을 때 P가 4라고 하는 수직선상에 눈금이 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직선이 있고요. 원점에 원래는 P가 있었습니다. 소수가 나올 확률의 값은 2분의 1. 예. 2분의 1이야 소수가? 네. 2, 3, 5니까 2분의 1 확률로 소수가 나왔을 때는 오른쪽으로, 2분의 1로 소수가 아닌 게 나왔을 때는 왼쪽으로. 근데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할 건데 주사위를 5번 던질 건데 4에 위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소수가 몇 번 나와야 돼? 3번. 5번 중에 소수가 3번 나오고 소수가 아닌 게 2번 나오면 1에 위치할 것 같은데 오른쪽 3칸 가고 왼쪽 2칸 가니까 나는 4에 위치했으면 좋겠는데 네 말이 맞겠다. 한 칸이 아니야? 2칸이야? 2칸이고 왼쪽 한 칸이야? 예. 그러면 3번하고 2번이면 맞는 거네. 네 말이 맞네. 그럼 나의 바램은 이게 3번이었으면 좋겠다고? 총 다해서 5번 중에 3번이 2분의 1 확률로 소수가 나오는 게 3번, 소수가 아닌 게 나오는 게 2번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몇이야? 10. 이제 끝났겠지? 네, 이제 끝났습니다. 문제는 연습할 만큼 적당히 있는 것 같아요.